네, 안녕하세요. 이에스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제 영상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속도 1.25배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코인마켓캡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600조 원을 달하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300조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단일 시가총액만 보아도 거의 400조 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이 75조 원, XRP가 30조 원, 불과 요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대부분 진짜 한 12조 원밖에 안 됐는데 18조 원이 바로 많이 도미넌스로 인해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0조 원, 그 다음에 확 줄어들게끔 되는 6조 원대로 쭉쭉쭉쭉 떨어지게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형태에 따른 순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도미넌스 자체가 시간 대비로 보시게 되면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최근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도미넌스만 잘 체킹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만큼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 도미넌스 주의가 어제까지 안 좋아지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어떻게 보면 아시안 타임 때까지 60%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리플은 거의 10 몇 퍼센트, 최고가 거의 860원대까지 찍었고 스텔라 루멘은 거의 40%까지 올라오면서 207원대까지 찍어주는 형태였고 대부분 코인들이 특히 중형급 코인들이 거의 15%에서 20% 사이를 달려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많이 달렸던 이유는 이 시간과 이 도미넌스 시간을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런 현상에서도 꾸준하게 그레이스케일은 계속 삼아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트러스트 판매 단위 가격은 4% 오른 22.13달러, 그리고 그레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은 25% 오른 97달러 선에 거래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더리움 2.0의 입금 컨트랙트가 정말 불장을 사정없이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스테이킹 부분에 대해서 순식간에 다 채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의 걱정도 교차하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초불장이 오면서 물론 이제 그게 너무 과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있는 마련이죠. 그 대신에 일단은 모인 점이 일단 눈에 들어오시고요. 총 이더가 52만 개 정도가 이제 한동안 2년 동안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플러스님께서 재밌게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실시간 농협앱에 상황이 있다. 리플을 보게 되면 최근에 꽤 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네이버의 검색 차트도 9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나중에 이런 형태가 오지 않을까. 대규모 많이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 되게 웃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뻤으니까 욕은 별로 안 하고 웃는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RTX 3080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던 내용이 있었는데 요것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최근에 컴퓨터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부분은 RTX 3080이라는 그래프 카드이다. 사용전도 전작에 비해 많이 올라갔지만 가격이 특히 해자라 최상위급 그래픽 카드에도 100만원 선이다. 용팔이들이 일반 유저에게 이걸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며 150에 거래되다가 지금은 120, 130 정도의 거래를 되어가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 거래 차이점은 비트가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페이크 카드 공급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비트의 공급의 가격을 결정해 시간은 지났다. 하루에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캐는 비트코인이 900개이며 이는 그레이스케일 매집 물량보다 훨씬 적다. 그건 아무래도 반감기를 거쳤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이제 채굴자가 아닌 홀더들에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며 뭐 이 말도 맞긴 하지만 선물거래소 쪽이 훨씬 더 물량이 꽤 큽니다.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장기 보유 지갑이 점점 늘어나면서 비트의 재평가하는 날이 가까워질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물량이 매우 적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모든 사실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여전히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얼리 어답터 기간 도입, 대중화의 기간 도입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 하지만 채굴 원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채굴 원가도 도달했기 때문에 풀 매수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좀 추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댓글에 뭐 형 이제 빚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내년에는 대상승장이 펼쳐지겠군요. 기관들의 관련 서비스, 실물 매집, 채굴 기업 주식 매입 지속 증가, OTC 볼륨 증가, 작년 대비 보유자 수 1000만 명 증가라는 통계와 자료들을 포함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되게 재밌죠? 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측면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찰스 슈와 피델리티, 뱅가드 등 미국 상대 자산 운용사가 다양한 암호화폐 채굴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재미납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소식인데요. 리플 에어드랍 스파크 토큰의 상세 계획이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토큰 부여 과정이 요새 좀 논란이 많이 있죠. 스파크 토큰은 받을 자격이 가진 사용자들에게 먼저 부여한 XRP 토큰의 15%에 해당되는 스파크 토큰이 부여될 예정이며 나머지 85% 그리고 스파크 토큰의 최소 25개월, 최대 34개월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배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매월 부여되는 비율은 2에서 4% 범위로 FTSO라는 불리는 오라클의 랜덤으로 결정하게 되며 이 프로세스 토큰은 모두 부여되거나 34개월 경과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34개월 경과 후에는 스파크 토큰이 남는 경우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 분배를 한다. 그리고 소각할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이게 저 에어드랍이 좀 끝나야 저 토큰이 좀 오르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계획적이고 괜찮은 형태로 시장의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한 장치라고도 설명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JP모건이 비트코인 사모으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소규모 투자자들은 스퀘어 캐시앱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상품에 투자된 돈보다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나 4분기 실적을 보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보다 3분기보다 3배 많은 상황이며 스퀘어 캐시앱은 소규모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구매 데이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스퀘어 자체에 있는 이 캐시앱 부분이 오히려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유저 팬층을 오히려 흡수해주는 형태라고 해서 오히려 득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앱에 대해서 그만큼 충성도가 높아야 되고 구독자 수가 높아야지 제 이용률을 계속 높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번 효과에 톡톡히 봤던 쪽은 페이팔, 스퀘어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되겠습니다. 중국 내달 수조에서 디지털 위한 2차 실전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테스트 시점이 12월 12일 날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날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있었던 행사와 또 맞물리면서 더욱더 파격적인
효과를 과연 어떤 형태로 통계를 내어보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적절히 잘 이용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되겠고, 이 CBDC가 빨리 될수록 비트코인한테는 매우 어떻게 보면 더 득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호화폐 상승장에 비싼 업비트 24시간 거래량 4조 원을 넘겼다. 국내 거래소 거래량 급증했으며 24시간 거래량이 2조 원을 넘겼다. 2018년도 이후 첫 빗썸들 1조 원을 돌파를 했다. 어떻게 보면 국내 거래소의 공통점은 XRP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일 비중도 높은 또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톡톡히 받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바이고요. 미 연준이 프라이버시 수준 CBDC가 빅테크 기업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CBDC가 디지털 시대의 결제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현금을 개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강조를 했으며, 또 여기에 속된 의미는 연준이 생각했던 측면으로는 이제 국가에 대한 조세도 더욱더 투명하게 거둘 수가 있으니 지금 여유를 오히려 부채가 많이 잡히고 있는 국가들한테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욱더 더 빨리 당겨서 그 부채를 더 빠르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조세 정책도 덩달아 숨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한 연구진에 따르면 초기에 소비 데이터를 확보한 대기업들이 품질, 가격 책정 등의 우위를 갖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부분이 투명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빅데이터를 쌓게 되고, 그 빅데이터를 쌓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도를 가져갈 수 있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공유를 하면서 그만큼에 대한 로열티, 데이터의 로열티를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트래블 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확산, 공개의 수렴을 살펴보니,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상으로 국제자금 세탁 방지 규제 방안이고, 룰이 적용이 되면 거래와 발신자, 수신자, 신원정보 제출이 의무화가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월스트리트 저널 1면에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를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비트코인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만큼에 대한 인기가, 미국에서 인기가 좋으니 일면에서도 세웠다라는 그 근거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미국이 그만큼 많이 사주고 있어서 우리의 주포는 미국인들의 주포의 힘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극복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추이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해주었고 경기 부양 카드도 어느 정도까지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나게 비트코인한테도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간 위치에 있는 자산군에 들어가져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과 이제 비슷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